자,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동사를 가지고 만드는 분사를 배웠죠. 이제 오늘부터는 부사절을 가지고 만드는 분사 구문을 배울까 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크게 분사를 두 가지로 정리했던 거 기억나죠? 분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됐어요? 동사를 가지고 만드는 분사가 있었죠? 그리고 부사절, 그죠? 부사절을 가지고 만드는 분사 구문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들이 다시 쪼개지면서 능동분사 구문과 수동분사 구문 또는 능동분사와 수동분사라고 부르는 바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그리고 분사 구문도 다시 능동분사 구문과 수동분사 구문으로 나뉘어졌죠. 그래서 결론이 뭐였어요? 분사나 분사 구문 모두 다 능동수동, 능동수동만 물어보더라. 그래서 우리가 능동수동을 파악하는 방법들을 확인했습니다. 그죠? 뒤에 목적격을 찾고 주체가 누구냐. 마찬가지야, 얘들아. 핵심을 기억해야 돼. 분사 구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배우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접하던 문제들, 그죠? 물론 중학교 3학년 때 이 분사 구문이 학교에서 나오긴 하는데, 그때는 분사 구문의 개념이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분사 구문을 왜 만들고, 어떻게 만들고, 그냥 그 정도가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만나는 분사 구문의 문제는 지금 보는 것처럼 태에 달려 있다. 그래서 능동태를 쓸 거야, 수동태를 쓸 거야 하는 바로 요 태에 달려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요. 알겠죠? 핵심을 잡고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갑니다. 자, 분사 구문을 만드는 방법부터 시작해 볼게요. 분사 구문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 지금 보는 것처럼 접속사가 붙어 있는 부사절을 가지고 만든다 그랬어요. 그죠? 부사절을 가지고 만들어요. 부사절을 가지고. 주절을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부사절은 주절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죠. 가끔씩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가끔씩 친구들이 앞에 있는 거 가지고 만들어요. 이렇게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부사절이 뒤에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부사, 접속사가 붙어 있는 부사절을 손댄다고. 자, 어떻게 해요? 처음에 보통 접속사를 없애고요.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은지를 확인해 보고 두 개가 같다 그러면 부사절의 주어를 없앱니다. 주절의 주어는 손대지 않아요. 주절을 손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동사와 시제가 같아. 같은 시제야. 그러면 무조건 ing를 씁니다. 이렇게. 목적격. 이해되죠? 다시 한번. 뭐라고요? 부사절의 이 동사와 주절의 동사의 부사절의 동사와 주절의 동사의 뭐가? 시제가 같으면. 그럼 무조건 ing를 쓴다고요. 예문을 보세요. 부사 접속사가 있는 부사절을 손댄다 그랬어요? 부사 접속사 없애고 주어가 서로 같죠? 없애고 시제가 둘 다 과거로 같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ing를 쓴다. 이렇게. 그래서 seeing him 뒤에는 주절 그대로. 이게 분사 구문입니다. 되게 쉽죠? 기억하자. 부사 접속사 없애고 주어가 같으면 없애고 동사 시제가 같은지 확인해서 시제가 같으면 무조건 ing.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왜 이걸 구사하는지를 배워야겠죠. 아니 그냥 그녀가 그를 봤을 때 그녀는 그녀의 손을 흔들었어.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왜 굳이 분사 구문을 만들어야 하느냐. 그죠? 간단해요. 우리말에도 있었어요. 우리말에도 내가 집에 갔을 때 나는 밥을 먹었는데 이상하잖아. 잘못 말한 건 아닌데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지만 뭔가 이상하잖아. 어떻게 말하는 게 자연스러워? 집에 갔을 때 내가 밥 챙겨 먹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무슨 말이야? 어차피 주체가 같아. 내가 집에 갔을 때 나는 밥을 먹었어. 주체가 같은데 왜 반복해서 쓰냐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분사구문 왜 쓴다고요?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아서 중복되게 쓰고 싶지 않을 때 쓰는 게 바로 분사구문이다. 이런 걸 우리가 언어의 효율성, 경제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쌤이 만든 말이 아니고 언어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네,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언어는 주체가 반복될 때 그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주체를 반복적으로 쓰지 않는다. 이 반복을 회피한다. 라고 하는 모든 문법들이 모든 언어에 다 들어가 있대요. 그죠? 영어에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는 이 분사구문도 그렇고 우리가 또 투부정사에서 배웠던 내용도 한번 보세요. 굳이 똑같은 뜻인데 왜 굳이 so that을 쓸까요? 그냥 처음부터 to를 쓰거나 enough to를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so that can이나 so that cannot을 쓰겠어요? 왜? so that 같은 경우에는 이 주어랑 주절의 주어가 보통 다를 때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어랑 이 주어가 같으면 보통 투부정사로 처리하죠. 왜? 우리 배웠잖아. 투부정사의 주체는 원래 문장의 주어랑 같거든요. 이것도 역시 어떤 원리에서 나온 거라고? 주체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분사구문을 왜 쓴다고요? 주체의 반복,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주체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 거다. 아까 우리 했었죠? 분사구문도 능동분사구문과 수동분사구문이 있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같이 다루어 봅니다. 첫 번째, 능동분사구문부터 가볼까요? 능동분사구문은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계속 해왔던 부사절일 때부터가 능동이에요. 그죠? 우리가 계속 했습니다. 접속사 없애고 주어가 같아서 없애고 시제 확인했더니 둘 다 현재. 그래서 ing. 괜찮죠? 이게 능동분사구문이에요. 그럼 수동분사구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부터 부사절이었을 때부터 바로 수동태였던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부사절이었을 때부터 수동태였던 문장이라고요. 자, 그런데 어떻게 바꾸냐? 과정은 같아요. 접속사 없애고 주어가 서로 같죠? 그러니까 주어 없애고 시제도 같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무조건 뭘 쓰면 돼요? 그냥 being을 ing를 붙여서 being tired를 쓰면 되죠. 그죠? being tired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요 being을 요렇게 생략해서 tired에 pp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능동분사에는 없는 수동분사구문의 특징입니다. 뭐라고요? 똑같이 ing를 붙여서 being pp를 만들었는데 being을 생략하고 pp만 남길 수 있다. 이게 수동분사구문의 특징이다. 괜찮죠? 네. 지금 보는 것처럼 부사절이 뒤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똑같이 as 없애고 주어 he가 같으니까 없애고 이 동사 시제 과거니까 being pp. 이해되죠? 그래서 being pp인데 이 being을 생략해서 pp만 남긴 거예요. pp만 이렇게. 괜찮죠? 이렇게. 이게 수동분사구문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애들이 이런 착각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수동분사구문에 그냥 원래부터가 being pp에서 being이 생략된 건데 뭔가 바뀌었다라고 자꾸 착각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뭐가 바뀐 게 아니죠. 그냥 원래 BPP인 수동태가 being PP가 되고 being이 생략돼서 PP만 남은 거예요. 뭔 소린지 알겠죠? 그래서 자, 수동분사구문에서 선생님이 하나를 써줄 건데 착각하지 말라고 자, 써줄게요. 부사절이었을 때부터 뭐였다? 수동태였죠. 그래서 수동태였던 것을 어떻게? 그냥 분사구문으로
근데 무슨 분사 구문이에요? 그냥 수동태 분사 구문. 그죠? 수동태 분사 구문으로 바꾼 것이다. 뭐가 막 변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사절이었을 때부터 원래부터가 수동태였어. 근데 그걸 분사구문으로 만드니까 어떻게 돼? 당연히 원래 수동태니까 수동태 분사구문이 된 거지. 이게 그냥 수동분사구문인 거예요. 뭐가 바뀌거나 변하거나 아니면 능동이 수동으로 막 바뀐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냥 빙이 생략됐을 뿐이에요. 괜찮죠? 자, 분사구문의 해석을 한번 보죠.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형태를 배웠는데 이 분사구문의 형태가 형태에 맞게끔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죠? 우리가 해석을 위해서 문법을 배우는 거니까. 자, 분사구문의 해석을 한번 배워볼까요? 보통 학교나 일반 문법 체계에서는 이 분사구문을 어떻게 해석을 하라고 가르치냐면 생략되어 있는 이 접속사, 부사 접속사 있죠? 이 접속사를 원래대로 붙여서 해석을 하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tired 앞에 요 tired만 있는데 피곤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사 접속사를 붙여서 해석해라.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니면 일반적인 학원에서 뭘 많이 시키냐면 계속해서 이 분사구문을 부사절로,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계속 전환하는 연습을 계속 시킨다고요. 왜? 접속사를 붙여서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tired만 딱 보면 because가 생략됐네.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잖아. 뒤에 거 봐야지.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다니까. 피곤했기 때문에 원인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해석이 오래 걸리고 힘든 거야. 그죠? 그래서 직독직해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배워볼까요? 네, 이거 선생님 만든 거 아니에요. 선생님도 배운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해석하는 직독직해법이 있어요. 자, 하는 방법 잘 들어보세요. 요 ing에 하는 주체가 원래는 부사절에 주어가 있었잖아. 그지? 근데 이 주어가 없어진 이유가 얘랑 같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ing 하는 애가 앞에 있는 주어인데 이 주어가 얘랑 같으니까 결국 얘가 이 주절의 주어가 이 ing를 하는 거 알겠죠? 다시 한번 요 놈의 주체는 원래 부사절의 주어였는데 지금 없는 걸 보니까 주절의 주어랑 같다는 거예요. 그죠? 결과적으로는 누가 한다? 주절의 주어가 이걸 하고 있다.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국말로 생각해 보면 철수가 먹는다나 먹고 있는 철수나 의미 전달은 같잖아. 문장의 구조는 좀 다르지만 그걸 활용한 거야. 그래서 뭐 하고 있는 주어, 되고 있는 주어 이거 좀 화살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있는 주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해되죠? 하고 있는 주어, 되고 있는 주어. 분사구문이 뒤에 있을 땐 하면서, 되면서. 이 방식은 원래 학교나 문법책에서 가리키는 방식과 같아요. 요거는 거꾸로 뭐뭐 하고 있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시 돌아가면 해석이 또 뒤로 또 가야 되잖아. 그래서 직독직해는 빠르게 해석하려고 하는 건데. 다시 한번 요 ing의 주체가 문장의 주어인데 주어가 없다는 건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 주절의 주어가 이걸 한다. 그래서 하고 있는, 되고 있는. 이해되죠? 자, 이렇게 직독직해를 하면 뭐가 좋으냐? 첫 번째, 당연히 해석이 빠르죠. 뭘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바로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분사나 분사구문에서 뭐만 물어본다? 문법적으로 태만 물어본다. 태. 그런데 태를 파악하는 두 가지 방식이 뭐예요? 누가 하느냐의 주체와 목적격의 여부. 근데 여기서는 봐봐. 누가 하는지가 바로 드러나죠? 주체가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문법 문제를 풀기에 굉장히 수월해요. 괜찮죠? 해석도 정말 빠릅니다. 그래서 자 이거 봐봐. 요거 퀴즈 가기 전에 요거 우리 전에 했었던 거 어떻게 하면 돼? 피곤한 나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어. 쉽죠? 그죠? 앞에 페이지를 가서 우리가 그냥 하기만 했었던 걸 한번 어디로 갔냐? 네. 자, 여기 봐봐. 어떻게 해석하면 돼?
그를 본 그녀는 그녀의 손을 흔들었어. 엄청 해석이 쉽죠? 밑에도 볼까요? 자, 한 가지 팁을 좀 주면 분사구문을 해석할 때 뒤에서부터 해석해서 넘기는 게 제일 편합니다. 얘부터 먼저 해석하면 얘 두 번째 한 번 더 해석해야 되거든요. 뒤에 거부터 붙이고 분사구문 넘기세요. 너가 말한 것을 인정한 나는 여전히 뭐라고 생각했냐면 네가 실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석이 진짜 쉽잖아요. 그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퀴즈를 한번 해볼까요? 자, 해석을 써보는 거예요. 해석을. 그래서 wait for는 기다리다입니다. 기다리다. 그죠? 기다리다. 뭐 괜찮죠? 뭐 다 모르는 거 없죠? remain 남다. order 주문하다. take out 뭐 가져가는 거. 자, 해석해 보세요. 다 했나요?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뒤에서부터 붙이라 그랬어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나는 내 이메일을 체크했다. 괜찮죠? 뒤에서부터 대답을 몰랐었던 나는 조용히 있었다. 괜찮죠? 일 이후에 피곤함을 느낀 나는 테이크아웃을 주문하기로 결정했다. 쉽죠? 뒤에 있으면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하면서, 되면서. 괜찮죠? 네. 자, 분사구문의 시제를 한번 가보죠.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돼. 우리가 분사구문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접속사를 없애고 이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으면 없애고 동사와 동사의 시제가 같으면 무조건 ing를 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ing의 시제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주절의 동사와 같은 시제죠. 괜찮죠? 우리가 이것을 벌써 동명사나 투부정사에서도 배웠어요. 자, 얘들아, 투부정사나 동명사의 시제가 뭐였어요? 주절의 동사와 같은 시제. 기억나죠? 그런데 주절의 동사보다 더 옛날로 써야 할 때는 투부정사와 동명사 시제 어떻게 썼어요? to have pp로 썼죠. 또는 어떻게 썼어요? having pp로 썼잖아요. 오, 기억나죠?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해볼까요? 자, 이 ing와 being pp의 시제는 뭐라고? 주절의 이 동사와 같은 시제죠. 같은 시제. 여기 형광펜으로 그어져 있잖아, 얘들아. 뭐라고? 되게 중요한 거야. 그치? 그런데 주절의 동사보다 더 옛날 시제는 어떻게 써야 한다고요? 주절의 동사보다 옛날 시제는 앞에 있는 요 놈의 having pp를 쓰는 거죠. having pp. 또는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얘는 수동태 형태, having been pp. 이렇게 쓴다. having pp나 having been pp. 자,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요 퀴즈가 진짜 중요해요. 자, 퀴즈의 별표 4개. 요게 우리 2일 때 중학교 친구들은 저렇게까지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부사절과 주절의 시제가 같은 것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시제가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뭐 서로 시제가 다른 것을 부사절로 고치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좀 잘 기억하고 연습해야 돼요.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그리고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밑에다가 써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 하니? 자, 이거 봐봐. ing잖아, ing. 그죠? 그럼 주절의 동사와 같은 시제죠. 그러면 하나를 딱 써놔.
자, 뭐야? 이게 과거네? 그러면 얘도 과거. 괜찮죠? 얘가 현재네? 그럼 얘도 현재. 이렇게 써놔. 그렇게 써놓고 이거 하나만 풀어볼게. 나머지 너희들이 풀어보라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건 일단 접속사를 그냥 as라고 하자. as. 그죠? 뭐뭐 하기 때문에 만났을 때 when으로 해도 돼요. 뭐 when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네. 자, 이거 지금 접속사 문제는 좀 뒤에 나오니까 다 when으로 하세요. 일단. 그리고 주어는 누가? 없는 걸 보니까 he가 되는 거고. 자, 이제부터 여기 과거라고 했잖아. 그럼 미세 과거인 뭘 써주면 돼요? matter. 끝. 쉽죠? 쉽죠? 자, 맨 마지막 것도 되게 쉬워요. 자, having met이잖아. having met. 그러면 주절의 동사보다 더 옛날이지. 그지? 여기가 지금 과거니까 여기는 뭘 써야 돼? 대과거를 쓰는 거야. 대과거. 그지? 그러니까 일단 접속사 when 쓰라고 했죠? 여기는 전부 다 when 쓰면 돼요. 그리고 주어는 he고. 잘 봐봐. 자, 이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선생님, 요 have의 대과거 어떻게 써야 돼요? 할 때 얘는 동사가 아니야. 얘는 시제를 만들려고 나온 거잖아. 진짜 동사는 met이야, met. 요 놈이 진짜 동사라고. 그러니까 얘를 떼고 얘의 대과거를 생각해. 알겠죠? 미세 대과거는 뭐야? had pp. 그러니까 had met her 이렇게 쓰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having 때문에 헷갈리기 시작하면 나중에 막 뒤죽박죽 된다. having 신경 쓰지 말고 얘만 연결해. 알겠죠? 자, 나머지도 한번 풀어보세요. 나머지도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해 볼게요. 됐죠? 시작해 봅니다. 다 됐어요? 자,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풀어봤어요? 어떻게? ing잖아, 그지? 그러면 얘도 똑같이 얘가 현재니까 얘도 현재를 써야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when 쓰고 주어 똑같이 he 쓰고 현재 3인칭 단수 표시해야 돼. 이렇게. 괜찮죠? 얘는 보세요. having pp를 썼네. 그러면 여기가 현재니까 얘는 얘보다 옛날 시니까 과거가 되는 거야. 그죠? 그랬을 때, 자, when he, 이거 봐봐. having 신경 쓰지 말라 그래서 진짜 동사는 met야, meet. 그러니까 미세 과거인 met he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하겠어요? 똑같이 having pp고 똑같이 meeting이지만 시제가 완전 달라지죠? 왜? 주절의 동사에 따라서 시제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해되죠? 자, 밑에 거는요. 이제 거꾸로 가면 됩니다. 거꾸로. 뭐만 생각하면 돼? 시제가 같은지 얘가 더 옛날 시제인지만 생각하면 돼. 시제가 같으면 무조건 ing. 이게 더 옛날이면 무조건 having pp. 그래서 어떻게 풀면 돼요? 그냥 표시만 해. 표시만. 자, 이거 봐봐. 과지, 과. 이거 현이잖아. 이해되지? 그럼 어떻게 쓰면 돼? having pp. 할 수 있죠? 자, 시작해볼까요? 분사구문으로 바꿔보는 거야. 시작해보자. 됐어요? 자, 한번 해보죠. 이게 현재잖아요. 그죠? 얘도 현재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ing만 쓰면 돼. 어차피 제인이 she니까 그대로 studying hard. 그 다음에 이 제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she 대신에 제인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괜찮죠? 아까 있잖아. 두 번째 거. 얘는 현재인데 얘는 과거잖아. 그럼 어떻게 쓰면 돼? having pp를 쓰는 거야. having studied hard. 뒤에는 어떻게? 제인. 괜찮죠? 자, 얘는 과거인데 얘는 뭐야? 또 과거네. 그럼 어떻게 쓰면 돼? 그냥 같은 시제. studying hard. Jane 똑같이. 얘는 보세요. 얘는 대과거인데 얘는 과거네.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having studied. 그죠? having studied hard Jane.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해돼요? 시제가 같은지 다른지만 확인하세요. 그것만 하면 돼. 괜찮아. 그죠? 엄청 쉽죠? 자, 요까지 하고 또 6번에는
다음에 이어서 할게요.